유쾌하고 즐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안지혜입니다. 지난주도 금토일 3일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죠. 이번 주는 어떤 경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10월의 4주차 경마 주간으로 펼쳐진 지난주는 쌀쌀한 날씨 속 또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빗속에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10월 4주차 경마는요, 금요일 부경에서는 인기마들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보였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최근 흐름처럼 고배당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0월의 4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이세마 최강자를 가리는 그 브리더스컵이 이제 연말에 있는데 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마 대상 경주가 서울은 토요일 날, 부경은 일요일에 펼쳐졌습니다. 먼저 서울 과천시장배는 인기 2강이 좀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그 두 마필 다 좀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졸전을 펼쳤고요. 선유권의 파이널 보스가 우승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배당이 좀 나오면서 이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경은 또 의외로 선행마 이두가 아주 강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과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좀 경합 양상이 벌어지지 않고 서로 인정하면서 뛰다 보니까 이제 그 앞선에 그 선행마 이두가 그대로 굳히면서 큰 이변 없이 1, 2등이 가려졌는데 서울은 이제 파이널 보스 우승했고요. 부경은 유로파가 뭐 한 수 이의 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두 대상경에서 뛰었던 마필들이 대부분 이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브리더스컵은 또 1,400으로 펼쳐지는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어떤 마필들이 더 성장을 할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뭐 지난주는 뭐 이세마 대상 경주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레이스였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2세 경주마를 뽑는 과천시장배와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을 겁니다. 과천시장배 우승은 파이널 보스가 그리고 경남신문배 우승은 유로파가 차지하면서 각 지역 최고의 2세마에 등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또 2세마들의 활약도 지켜보시고 또 연말에 펼쳐질 국내산 2세 최강마를 뽑는 브리더스컵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의 4주차는 고배당이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10월의 5주차 경마 주간은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이제 10월이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주나 상당히 많은 주에 펼쳐지다 보니까 서울은 뭐 그렇게 출전 횟수가 많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반면에 부경은 지금 월요 조교 현황을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보다 한 40두 정도가 더 많이 그래요? 조교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출전 등록 현황을 봐도 거의 풀게이트 레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경은 좀 출전 횟수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혼전도 높은 그러한 레이스가 펼쳐질 걸로 보이고요. 서울에서는 일요일 날 그 농협중앙회장배 타이틀 경주가 있습니다. 뭐 네. 대상 경주는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1200m 단거리로 펼쳐지는데 최근에 상승세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이제 국내산 마필이 5두 그리고 미국산 마필이 5두 이렇게 12가 출전 신청이 되어 있는데 국내산 마필에서는 뭐 고저스 드림이라는 단거리 최강자가 있고요. 또 미국산 마필에는 또 위너레드라는 또 선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어떤 마필이 우승할지 그것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타이틀 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배 타이틀 경주, 과연 어떤 경주마가 최강의 면모를 보일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0월의 마지막 주차 경마 주간은 월말 경마인 만큼 부경에서는 정말 출전 두수도 많고 또 혼전 편성이 많아서 치열하고 재밌는 경주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먼데이 포커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4주차 한 주간 경마장을 가장 빛낸 베스트 경주마부터 살펴봅니다.
베스트 경주마 먼저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 22일 토요일 10경주 우승마저 월드마크입니다. 월드마크 선정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죠. 네. 자, 월드마크는 이번 경주에 좀 비인기마였습니다. 인기 2등하고 같이 동반 입상을 했는데 복승식이 뭐 67배, 네. 상승식은 200배가 넘는 그 고배당을 터뜨린 그 그래요. 주역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필들이 3세 후반이 되면서 좀 한 단계 올라오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월드마크가 이번에 뛴 내용을 보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마필은 좀 그 데뷔전 때 제가 예시장에서 이 마필을 보는데 마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치가 큰 마필이 아니거든요. 한 450kg대 마필인데도 이 밸런스 있게 상당히 마체가 잘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근데 그동안 이제 1000m에서 두 번의 입상을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할지 그게 조금 그 초반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 요소였는데 이번에 1400에서 좀 초반에 좀 선행 장악 과정에서 좀 무리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라스트까지 걸음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월드마크는 앞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드마크 같은 경우는 직전까지 좀 경주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4등급으로 승급한 이후 직전 경주에서는 12착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부진한 모습 때문인지 이번 경주에서 단승식 20.3배, 연승식 4.9배로 인기도도 8위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승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면모를 보여줬는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7번 게이트 조성공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월드마크입니다. 자, 이 경주는 4번 게이트에 성운마루라는 좀 강선행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마크의 선행을 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타트부터 조금 그 월드마크가 상당히 스타트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때 좀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전 경주에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비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었고요. 성운마루가 좀 선행을 양보하지 않고 문세영 기수 계속 치고 나가서 이제 월드마크가 좀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는가 싶었는데 중속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또 손쉽게 넘어가면서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좀 뚝심 좋은 순말이 아니라 마체가 작은 앞말인데 이 정도로 좀 무리한 선행을 나갔다면 직선에서 좀 무뎌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경주마들의 모습인데 이 월드마크는 직선에서 또 한 발을 더 써주면서 차분히 안배하고 왔던 인기 2위 마필이 해피투데이 원게이트의 이혁 기수가 기승했었는데 이 마필의 그 추입까지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인기 1위였던 성운마루는 초반 그 선행 그 장악 과정 그리고 또다시 중반에 선행을 빼앗기는 과정 이 과정에서 좀 힘을 많이 썼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높다 보니까 해피투데이에게 좀 따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도를 지키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월드마크가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아주 편한 선행 후에 이렇게 이겼다면은 별게 아닌데 이 선행 장악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편성에서도 좀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주 내용을 보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하셨겠지만 경주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으면서 2위마저 해피투데이의 1.5마신 앞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는데요. 사실 좀 부진마로 팔리기도 했었고요. 직전 경주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좀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월드마크가 이번에 선전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좀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컨디션이 확 올라오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귀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경주나 그 이전에 뛰었던 네. 내용, 뭐 또 이번이 거리가 또 1400이었거든요. 1200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좀 좋아져도 이 편성에도 힘들겠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해피투데이의 성운마루 거의 이게 인기 1, 2였는데 네네. 거의 확실한
그 최저 배당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월드마크 얘기 좀 깨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세 후반이 되면서 이전보다 확실히 경주력이 올라오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월드마크가 의외로 상당히 어려운 전개를 이겨내면서 우승한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월드마크의 활약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부경 경마장으로 가겠습니다. 부경 경마장을 빛낸 베스트 경주마는요. 금요일 10경주 우승마저 디퍼런트 디멘션입니다. 디퍼런트 디멘션 선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이번 경주는 좀 7두의 단촐한 편성이었고요. 뭐 앞말 최강으로 평가받았던 감동의 바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뉴욕 블루 이러한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습니다. 디퍼런트 디멘션은 그동안 뛴 내용들을 보면은 좀 빠른 페이스를 좀 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하이군 때도 보면 추입으로 좀 오고 또 그 빠른 말이 없을 때 좀 앞선에 가고 상당히 빠른 페이스 레이스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상당히 페이스가 빨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빠른 페이스 여유롭게 쫓아가서 라스트 여력감도 상당히 좋았고 경주 기록이 1분 11초 5였는데 이 트랙 레코드가 1분 11초 2 인디언 스타가 세운 그런 기록이거든요. 아마 좀 강한 상대마가 더 있었다면 트랙 레코드까지 한번 깰 수 있을 정도로 네. 상당히 호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빠른 페이스에 대한 적응력 그 부분도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점도 보완을 했군요. 이 디퍼런트 디멘션이 1등급 승급 이후 지금 직전 경주까지 3경주 출전해서 우승 2회를 하는 등 정말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7대 단촐한 편성으로 진행이 됐죠. 이번 경주에서는 단승식 3.2배, 연승식 1.5배로 인기도는 2위였습니다.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지금 살펴보시죠. 네, 4번 게이트 다실바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디퍼런트 디멘션입니다. 좀 밀어붙였는데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7번마 트리플 파이브가 선행을 장악해 갔고요. 또 다른 또 선행마인 3번마 퍼스트 매지컬이 바로 따라갔는데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 4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이 큰 무리 없이 그 페이스를 쫓아갔고요. 이번마 감동의 바다는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이 예전에 그 베스트 컨디션으로 좀 올라온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7세마지만 좀 세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컨디션을 보였고요. 뉴욕 블루가 의외로 이번에 좀 강한 인기를 끌었지만 의외로 좀 부진한 그런 성적을 보이면서 하위권에 머물렀고요. 자, 디퍼런트 디멘션은 이제 직선에서 쭉쭉 밀어줬을 때 올라오는 걸음이 뭐 상대 마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 자체가 상당히 막강하게 나왔고요. 약간 이렇게 발바꿈 과정에서 좀 흔들림은 있었으나 끝걸음의 여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상대가 있었다면 뭐 트랙 레코드까지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감동의 바다도 7세마지만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서 좋은 기량으로 2차 입상을 하는 그러한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강한 말들끼리 붙게 된다면 트랙 레코드도 또 세워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디퍼런트 디멘션은 마지막에 정말 추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200m 남겨두고 선두였던 2위마저 감동의 바다를 앞지르고 3마신차 우승에 성공했는데요. 우수한 경주력으로 1등급 장거리와 단거리에서도 두각을 보였던 디퍼런트 디멘션이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행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지만 인기도 1위를 차지했던 뉴욕 블루는 5위에 그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진했던 이유 어떻게 보세요? 네. 자, 뉴욕 블루는 뭐 앞말 최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마필이죠. 이제 감동의 바다가 원래 뭐 최강마인데 이 마필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감동의 바다를 이어가는 앞말 최강은 이제 뉴욕 블루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작년 9월이었죠. 네. 그 대상경주에서 그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백기를 두고 출전을 했었는데 좀 마필이 좀 그 낙마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페이스가 완전히 흐트러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공백을 두고 나왔지만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3착, 2착, 2착 하면서 컨디션은 점점 회복을 해왔고 또 이번에는 또 예전에 그 좀 어떻게 보면 베스트 컨디션이다 싶을 정도로 네네네. 훈련 시 상태와 걸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강하게 팔린 그러한 과정인데 실전 내용이 좀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2착, 2착을 했을 때도 좀 끝걸음이 상당히 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직전 경주는 빙고라지오라는 마필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닌데 라스트에 잡힐 뻔했거든요. 간신히 2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디퍼런트 디멘션은 좀 페이스에 대한 검증만 안 됐을 뿐이지 그동안 띄운 내용이 워낙에 셌던 마필이고 감동의 바다도 컨디션이 예전 컨디션으로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싸움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뉴욕 블루가 5착은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컨디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정도 경주력이라면 이 마필도 이제 좀 한풀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뉴욕 블루가 예전의 명성처럼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혈통 포커스입니다. 금주에 살펴볼 신의 경주마는요. 부경 19조 소속의 아메리칸 파워입니다. 아메리칸 파워 혈통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죠. 네. 자, 아메리칸 파워는 이제 부마는 액톤파크고요. 모마는 화이트 앤 셀리카 이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마필인데 액톤파크는 민간 시스말이죠. 이시돌 옆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자마들이 워낙에 잘 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그 리딩 사이어 지금 3위권에 있거든요. 네. 매니피, 포리스트 캠프, 그 다음에 이제 액톤파크인데 매니피, 포리스트 캠프는 출전 자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액톤파크는 그에 비해서 조금 자마가 적은 상황인데 그래도 3위까지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고요. 모마가 상당히 좋아서 이 아메리칸 파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모마인 화이트 앤 셀리카는 이제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의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이제 그 현역 시절의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6번 뛰어서 2착 2번을 한 게 이제 단데 네. 이 그러니까 화이트 앤 셀리카가 낳은 그 마필들,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워의 모계 형제 마필이 미국에서 4두가 현역에서 뛰었는데 그 4두 모두 상당한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수득 상금도 많고요. 그래서 이 아메리칸 파워도 이게 그러니까 모계 형제마가 잘 뛴 말이 하나 있고 못 뛴 말들이 있고 하면은 얘가 잘 뛸까 이런 게 좀 의심이 가는데 이 4두가 모두 상당한 능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아메리칸 파워도 잘 뛰지 않을까 하는 그러게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주행 심사 내용을 봐도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러한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를 잘하는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파워 앞으로의 좀 그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된 주행 심사 내용이라고 하셨죠. 아메리칸 파워는 지난 9월 10일 이경주로 진행된 주행 심사에서 1분 3초 6의 기록으로 4위를 기록하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상 함께 보시죠. 네, 1번 게이트 최상현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아메리칸 파워입니다. 스타트 후에 좀 밀었을 때 제대로 좀 초반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느린 페이스로 선두권에서 차분하게 안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악벽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이따가 이제 직선에서 마필을 추진을 하는데 또 추진을 상응하는 그런 걸음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탄력적인 걸음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좀 앞에 가서 뛰는 그러니까 추입형 마필보다는 선행 또는 선두권 선입형 마필로 봤을 때 괜찮은 탄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김영관 마방이 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주행 심사 내용과 데뷔전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주행 심사는 정말 아니다 싶은데도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다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아메리칸 파워도 상당한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스트에 이제 다른 마필에 비해서 약간 탄력 부족을 보이면서 네 번째로 통과를 했는데 전체적인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은 뭐 특별한 악벽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경주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날 아메리칸 파워의 주행 심사는요, 최상현 기수가 담당을 했고요. 현재 새벽 조교는 관리사가 전담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데뷔전에서는 출전을 할지 안 할지 현재 지금 월요일인 상태에서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네. 일요일까지는 이제 금주 출전 예정으로 조교를 했는데 월요일 날 그 조교 제킹이 차주 제킹으로 했거든요. 네. 수요일 날 이제 노란판이냐 빨간판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금주 출전 여부가 좀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또 이제 19대 김영남 마방에 그 신마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다음 주로 미루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출전 시에는 좀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마필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파워의 데뷔전 출전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데뷔전에 참가를 한다면 많은 기대를 모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레이스 프리뷰 첫 번째 경주는요. 부경 경주, 금요일 5경주로 갑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국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 레이팅 21점의 러브퀸부터 레이팅 32점의 에버그린트리까지 총 14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5경주는요. 현재 14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5등급 승급전을 치르는 경주마에서부터 현등급에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여서 어떻게 될지 좀 기대되는 경주마들까지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한 설명 들어보죠. 네. 자, 5등급 레이스인데 이제 기존의 3세, 4세마 필들이 그렇게 센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마들, 신예 2세마들이 많은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기 1위는 뭐 데뷔전 막강한 기량을 보였던 에버그린 트리, 토마스 마방의 에버그린 트리가 축으로 팔릴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타이거 슬램, 디나, 그리고 차터 드림 이렇게 2세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그리고 3세 마중에는 저는 백광열 마방의 니얼리원 요 마필이 좀 강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m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둬야 될 마필은 이제 뭐 4세마인 썬데이 로열이나 베스트 퍼포머 이런 마필도 좀 조교 상태가 좋아진다면 1000m에서는 좀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2세마 중에는 에버그린 트리 그리고 3세마 중에는 리얼리원 이 두 마필이 좀 더 경쟁력이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천해 주실 경주마도 혹시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인가요? 네, 데뷔전에서 너무나 좋은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에버그린 트리 굳이 이번 경주 때문에 이 마필을 추천드린 건 아니고 이 네. 마필은 제가 볼 때 빠르게 상위 등급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강마로 군림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트리의 직전 경주 동영상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들어서 에버그린 트리를 좀 축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에버그린 트리 5등급 승급전인 이번 경주에서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에버그린 트리의 직전 경주 동영상 만나보시죠. 네, 5번 게이트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에버그린 트리입니다. 주행 심사 내용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축으로 팔렸는데, 그래도 단승식이 연승식 1.0은 많이 나오지만 단승식 1.0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보통 이제 서승훈 기수가 이렇게 선행을 나가면 4코너 지나서 한 결승선 전방 한 350m까지 꼭 잡고 가는 그러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마필이 페이스대로 잘 뛰고 있다는 그걸 반증을 하는데, 이 에버그린 트리는 거의 결승전 200m까지 그냥 잡고 가요. 그런데도
나머지 그 상대 마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200m 통과한 후에 그때 좀 추진을 해봅니다. 근데 뭐 추진에 상응하는 막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즉 1000m를 뛰는데 한 800m까지 꾹 잡고 가면서도 선두를 유지했고 또 추진 시에도 탄력이 나오면서 1분 00초 6이라는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이때 좀 강한 상대가 있었으면은 59초대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력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승급전에 상대는 좀 더 강해지긴 했지만 뭐 데뷔전 때 워낙에 좋은 경주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어요. 무려 단승식에서 1.0배가 나왔습니다. 인기도도 1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고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죠. 에버그린 트리가 앞으로도 뛰어난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일요일 교차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일요일 교차 경주 30일에 펼쳐지는 6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 레이팅 67점의 아이언 트레인부터 레이팅 120점의 벌마의 꿈까지 총 16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는요. 현재 16두의 경주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목록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부산광역시장배 우승마저 벌마의 꿈도 보이고요. KNM배 대상경주 우승마인 이 슈프림 매직을 비롯한 이 부경의 거대 쟁쟁한 경주마들이 출전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사전 예상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벌마의 꿈이라는 강선행마가 있죠. 또 이번에 또 선행을 막을 마필도 없고. 근데 이제 직전에 이제 코리아컵에서 일본 마필들에게 그 3코너에, 4코너도 아니고 3코너에서 잡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돌전을 펼쳤는데 일반 경주에서는 그렇게 또 압박 들어오는 마필도 없기 때문에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벌마의 꿈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또 말씀하신 그 안말 대상 경주 KNM배 거기에서 우승을 했던 슈프림 매직이 직전에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도 1200이다 보니까 그 페이스에 좀 말려서 그렇지 직선 걸음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슈프림 매직도 좀 단점이라면 이제 1800 첫 도전이라는 점, KNM배는 뭐 1600에서 뛰었고 처음으로 코너 4개짜리를 도는데 약간 이 주행이 좀 고개가 좀 높아요. 그러한 마필들은 좀 거리가 늘면 늘수록 좀 불리한 여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뛰면서 좀 힘 소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1800에 대한 적응력 여부가 좀 관건이고 해바가 이번에 이제 벌마의 꿈이 워낙에 레이팅 점수가 높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량이 나온다면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인데 최근의 걸음으로는 좀 세게 보기 힘들고요. 여기에 이제 신예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챔프라인과 동방대로인데 직전에 2000m에서 두 마필이 코차 다툼을 하면서 2, 3착을 했거든요. 여기에 또 다이나믹 대시도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그래서 벌마의 꿈, 슈프림 매직, 챔프라인, 동방대로, 다이나믹 대시 이렇게 5마리가 인기 5강으로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동안 또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경주마들이 대거 편성되어 있어서 좀 많이 혼선이 예상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좀 살펴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경주마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이 챔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동방대로에게 좀 코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능력으로 진 게 아니고 좀 전개상 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에 좀 직전 경주 좀 아쉬웠습니다. 이 챔프라인 미즘하고 이 막권이 상당히 괜찮은 막권이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레이스인데 다시 한번 이 챔프라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쉽지만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다고 하셨어요. 1등급 승급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했거든요. 챔프라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4번 게이트 유연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챔프라인입니다. 불량주로 여건이었고요. 이 경주에서 이제 동방대로 챔프라인이 아주 강한 인기를 끌었고 또 상대적으로 앞말인 미즈마고가 조금 인기가 덜했는데 미즈마고가 좀 여유승을 한 그런 레이스고 동방대로와 챔프라인이 코차 다툼을 하면서 2, 3착을 했는데
이게 좀 불량주로 여건이다 보니까 좀 주로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즈마고가 이 레이스에서 부경 2000m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2분 05초 1 상당히 네. 잘 뛴 그런 경주 내용이었고 챔프라인은 뭐 선입권에서 차분히 안배하고 쫓아가고 있고요. 그 뒤에서 이제 그 탄력으로 싸우는 마필이 동방대로인데 철저히 안배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불량주로 여건이다 보니까 좀 페이스 자체는 좀 상당히 빨라진 그런 페이스였는데 워낙에 주로가 빠르다 보니까 뭐 라스트 끝걸음들이 거의 다 12초대로 뛰었거든요. 그 정도로 좋은 경주력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차분히 안배하고 이제 선두권 선입권까지 올라오는 마필이 챔프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등급 승급전이었고요. 그 전에 2등급 레이스에서 보면은 마필이 상당히 셉니다. 저는 뭐 동방대로보다는 확실히 센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4코너 접어들면서 유현명 기수가 외선으로 빼는데 최시대 기수가 이 동방대로를 가지고 정말로 잘 탔습니다. 최단 거리로 코너링을 하면서 뒤에 있다가 4코너 돌면서는 그 챔프라인을 넘어서는 순간적으로 딱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차이로 챔프라인이 좀 코차로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미즈마고는 뭐 역대급으로 뛰면서 아주 여유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2착 다툼이었는데 챔프라인이 다시 탄력을 발휘하면서 앞서가는 동방대로를 바로 급격하게 좁혀오는데 아쉽게 끝에 가서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지만 코 차이로 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걸음이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챔프라인이 거듭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서울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서울 경주는 토요일 7경주입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37점의 강철 제왕부터 레이팅 47점의 카이젠 포스까지 총 17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토요일 7경주는요. 현재 17대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번 경주는요, 경주로에 데뷔하는 신의 경주마도 보이고요. 현등급에선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들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좀 성장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2세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는 네. 그런 레이스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실제 그 배당판까지 그렇게 인기마로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네마필이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네. 카이젠 포스라는 마필은 지금 이창래 입상을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띄워준 마필로 좀 평가를 받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데뷔전에서 2착을 했던 페나코바도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고 또 머스탱 스트롱도 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조 우창구 마방의 OK 연답도 좀 인기를 많이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젠 포스, 페나코바, 머스탱 스트롱, OK 연답 이렇게 네 마필을 좀 인기 4강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좀 주목해볼 만한 경주마는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신사명 마방의 페나코바라는 마필입니다. 네. 좀 혈통적으로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데뷔전에서 좀 비인기마로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2착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좀 기록이 빠르진 않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좋은 경주력을 보여서 이 페나코바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기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데뷔전에서 2착에 성공한 페나코바입니다. 한번 직전 경주 영상 함께 보시죠. 네, 5번 게이트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페나코바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데뷔전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였던 난초의 고향이 좀 강축으로 팔렸고요. 그리고 또 청담도끼도 상당히 강하게 팔렸습니다. 근데 청담도끼는 무난하게 우승을 했는데 이 난초의 고향은 좀 인기도를 지키지 못하면서 좀 배당이 나왔던 그런 레이스고요.
지금 스타트는 좋았지만 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좀 제어를 했던 마필이 페나코바입니다. 그러면서 중위권을 좀 곧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였고, 지난주에 입상을 했던 대상말리가 좀 선두권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선행으로 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청담도끼는 뭐 최적 선입전개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직선에 추진을 하자 걸음이 제대로 살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선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페나코바고요. 그 옆에서 같이 올라오는 마필이 인기 1위마였던 난초의 고양이였습니다. 난초의 고양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뭐 탄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또 앞선에 가던 대성말리까지 라스트에 넘어가면서 2차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마필이 페나코바인데 전체적인 경주 내용을 보면 이제 스타트가 문제없이 잘 나왔습니다. 좀 중위권 전개를 했던 거는 자리 잡는 과정에서 좀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직선에서 추진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데뷔전부터 입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전째는 이보다 더 나은 경주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큰 마필입니다. 그래서 페나코바의 상승세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나코바가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마지막 경주입니다. 서울 일요일 경주 살펴볼 텐데요. 일요일은 8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레이팅 52점의 스카이제온부터 레이팅 63점의 코디악 러브까지 총 12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요. 현재 12의 경주마들이 출전 신청을 했죠. 이번 경주는 승급에 성공해서 승급전을 치르는 경주마부터 그리고 좀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주마까지 다양하게 보입니다.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주는 1200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내용 좋은 진달래, 그리고 1200에 좀 강점이 있는 코디악 러브, 그리고 직전에 이제 좀 공백기가 있음에도 바로 성적을 냈던 파워 앤 스피드, 진달래, 코디악 러브, 파워 앤 스피드, 이게 인기 3강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바람 속으로 스카이 제왕, 이 두 마필이 좀 도전세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 입상했던 마볼트는 저는 직전에 좀 강하게 봤는데 그때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조교 때 보니까 정평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네. 정평수 기수가 좀 능력을 끌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직전에 입상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인기마로 떠오르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파워 앤 스피드, 진달래, 코디악 러브 인기 3강 안에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레이스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거랑 비슷한가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이태복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실 경주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 진달래가 직전 경주 보여준 경주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 기록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1200을 1분 14초대로 거의 다 많이 뛰기 때문에 뭐 기록으로 특출나다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이 진달래가 뛰었던 8월 28일 주로가 기록이 상당히 안 나왔거든요. 네. 상당히 무거운 주로였다는 걸 또 감안을 한다면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진달래를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운 주로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진달래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달래 직전 경주 동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네, 2번 게이트 이찬호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진달래입니다. 자, 이 경주가 좀 공백기도 있었고 이전째 레이스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여의승을 하는데요. 8월 28일 주로가 좀 상당히 무거웠던 주로임을 또 감안을 해야 되겠고 이때 지금 2번 진달래 바로 옆에 붙어오는 마필이 5번마 푸르갈 게임입니다. 여기에서 진달래에게 이제 신마신 지면서 이착을 했었는데 이 프로갈 게임이 그 다음 경기에 우승을 하거든요. 또 그것까지 또 감안한다면 더 세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로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타임으로 보면 그렇게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뭐 4코너 도달 타임이 거의 1200원 42초, 좀 빠른 페이스는 41초대에 도달하는데 43초 1로 도달했기 때문에 페이스 안배는 충분히 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직선에서도 뭐 강한 추진 없이 슬슬 미는데도 후착 마필들을 계속해서 거리를 좀 벌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풀어갈 게임을 신마신이라는 대차로 이기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약간 좀 주법이나 이런 걸 보면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약간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법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 스타일로 보면 되겠고요. 이번에 좀 발빠른 마필들이 있겠지만 저는 진달래가 또 선행을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직전 경주 내용상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마신 차로 우승을 했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번이 3등급 승급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죠. 경마를 즐기실 때도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요, 얇은 옷을 여러 번 껴입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 즐거운 경마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